안녕하세요. 남편이 어떤 일이 있던 전부 자기는 잘 하고 있고 나만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남편은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남편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상대방을 눌러서라도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눌러서 자신의 상태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 뭐 이런 실험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어떤지를 1점부터 7점까지 한번 본인이 자가보고식으로 자기가 한번 점수 매겨봐라. 근데 일반 사람들 쭉 평균치를 내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평균 보다 높게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1점부터 7점까지면은 보통 한 5점 가운데가 평균 중간값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항상 높게 자기를 평가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좀 대인관계를 내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주관적인 거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수학 점수를 묻고 이 수학 점수면은 나는 수학을 잘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수학 점수조차도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자기를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이 실험 결과 자기를 좀 더 잘하는 척 점수를 매긴 사람들, 평균치보다 좀 높게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냐? 어떤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뭔가 잘하고 있는 척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남들이 못해서 이 문제가 생겼어?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건강한 자존감은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봐야 돼. 못하는 대로, 진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아니면 평균치면 평균치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기를 평가를 할 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질문을 하던 약간 주관적인 질문을 하던 그냥 평균치보다 높게 자기를 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원래 자기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어, 높게 평가를 한다는 거는 착하는 거죠. 네, 반대로 말하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더 높게 평가를 해서 어, 보여지지 않는 면, 그러니까 남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면, 남들한테 내가 드러내지면 안 되는 그런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있는 척, 아는 척, 뭔가 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은 아니다. 네 탓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가장 어렵고, 두 번째는 무조건 남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버텨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뭔 대화를 해도 무시하는 말투를 많이 쓰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자꾸 탓을 나한테 돌리는 것, 자기는 무조건 잘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끊임없이 계속 이어서 하는 남편들. 그런 남편들은 자존감이 낮은 거다. 그 자존감이 낮은 거는 최근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과거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는 이것도 못해? 점수가 잘 나왔는데도 너는 이게 최선이야? 너는 계속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계속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해봐야 이 정도야 라는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받아온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낮은 자존감에 대한 덩어리가 쌓여지면 남들한테 이 낮은 자존감을 주지 않고 싶어서 이걸 사이를 건너뛰어가지고 있는 척, 하는 척, 잘하는 척, 괜찮은 척을 계속해서 이걸 감추는 사람들이에요. 감춰야지, 자기가 뭔가, 어, 이 불편함이 드러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문제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참기가 힘든데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기준이 나입니다. 나. 내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나의 탓을 하려고 할 거다라는 전제 조건. 그런데 이게
저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서 저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거야 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하고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덜 받습니다. 중요한. 두 번째,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 자기는 잘했는데 뭔가 나한테 원인이 있다라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던져야 되냐? 내 잘못은 아니지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원인은 좀 더, 나도 한번 찾아보고, 어쨌든 더 찾아볼게라는 같이 싸우거나 같이 감정을 던지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분명히 저쪽에서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 탓이야라고 말도 빨라지고 뾰족한 말을 쓰게 되고 차가운 말을 쓰게 돼요. 온도, 속도, 태도가 다 나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도 같이 온도, 속도, 태도가 다 나쁜 걸로만 계속 주게 되면 이게 더 온도는 차가워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표정은 더 찡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 상황이 저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계속 긍정적으로 계속 대답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요. 남이면은 안 해도 돼요. 남이면은 대화를 안 해도 됩니다. 남이면은 맞대응 자체를 안 하면 되고 안 보면 되는데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간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다. 두 번째, 저 사람이 아무리 부정적 얘기해도 나는 긍정적인 어떤 대화를 할 거고 맞받아칠 거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개에 의해서 남편이 바뀌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인간은 노화에 의해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도 50에서 60 사이에 그 남성 갱년기라고 있어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집니다. 즉 공격적이거나 뾰족한 거나 이런 말투, 행동, 감정들이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뭐가 늘어나냐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서 울기도 하고 감성적이고 어떤 분위기를 잘 타는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가는 노화에 의해서 변하는 시기가 조금 와요. 근데 노화에 의해서도 안 바뀐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큰 거지만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 긍정으로 계속 맞받아쳐 치게 되면은 놀랍게도 우리 뇌는 그 패턴 혹은 익숙함 이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은 긍정적으로 말할 거야. 나도 그럼 긍정적으로 말해야지라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강한 에너지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눈도 그 거울신경이라고 해서 웃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침을 뱉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신경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그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나는 긍정적으로 계속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하면은 끌려오게 돼 있어요. 큰 에너지에.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같이 맞받아치면 둘 다 나쁜 에너지가 커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화에 의해서 분명히 변화의 요건이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내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가 더 세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 사람이 끌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너무 잔잔한 이제 기법들이니까 지금 아마 이런 그냥 정답처럼 듣고 싶어 하는 어떤 말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